안녕하세요. 광명닥터 김기남TV의 김기남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혹시나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무리한 주장을 한다면 지적해 주시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법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무섭다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정의의 여신상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한 손엔 법의 엄정함을 상징하는 칼을, 다른 한 손엔 법의 공정함을 상징하는 저울이 들려 있고,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편견을 배제하려고 자신의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 디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나는 것은 신들을 모독하고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누명으로 사형을 당하면서도 악법도 법이다, 법은 지켜져야 한다며 독배를 마신 소크라테스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서의 법의 위치는 어디쯤 있는 것일까요? 법은 신중하게 꼭 필요한 만큼만 만들어져야 하고, 일단 만들어진 법은 지켜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킬 수도 없는 법을 뚝딱하고 만들어내는 것도 문제지만 만들어진 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인 것이죠. 2020년 4월 15일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하는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은 180석을 얻었고 미통당은 103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사전투표를 제외한 당일 투표의 결과로만 보면 미통당 124석, 민주당 123석이었고 사전투표만을 가지고 한다면 민주당 204석, 미통당 43석이었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은 지역구에서는 163석, 민통당은 84석으로 거의 2대1인데 비례대표는 더불어시민당이 17석, 미래한국당이 19석으로 미래한국당이 오히려 2석이 많게 나왔습니다. 동일한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대에 투표한 결과가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 있는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전투표는 보수층이 많은 60대 이상이 가장 많이 투표를 했는데 말입니다. 대부분의 통계학자들은 표본이 1000만 명이 넘는 국민투표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는 거의 동일한 투표 양상을 보이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방송 3사에서는 출구조사를 발표했는데 대부분 방송 3사 모두 민주당 153석에서 178석, 미통당 107석에서 133석으로 발표합니다. 아시다시피 출구조사는 사전투표는 포함되지 않고 당일투표만 조사하는데 말이죠. 당일투표에서는 미통당이 이겼는데도 출구조사 발표에서는 민주당이 이겼다고 발표한 것은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투표 결과에 대한 통계 등을 분석하면서 한국의 박영하 교수는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21대 총선에서 일어났다고 말했고, 부정선거 전문가인 미국의 월터 미베인 교수는 2020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는 사기다라는 제목의 논문도 발표했었습니다. 흔히들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고 말들 합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뜻과 다른 후보가 당선된다면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주인은 후보를 당선시켜준 세력이 주인이 될 것입니다. 저는 법이 있으면 지켜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하면서 독배를 마셨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는 법이 잘 지켜졌을까요? 저는 오늘 지난 4.15 총선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재검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1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직선거법에는 사전투표용지에는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관위는 막대 모양이 아닌 QR코드를 사용했습니다. 법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서 선관위는 QR코드를 사용하게 법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국회가 안 고쳐줘서 QR코드를 사용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는 투표지 분류기로 부르고 있는 전자개표기에는 전자기기가 있으면 안 되지만 이번 4.15 총선에서는
투표지 분류기 안에 노트북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노트북 컴퓨터는 그 자체가 전자기기입니다. 그들은 무선 랜 카드를 제거하고 사용했다고 하지만 개표 당일 분류기를 재부팅하면서 노트북 화면에 인터넷에 연결되는 표시인 해바라기가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셋째,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소에 있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CCTV를 모두 가리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CCTV를 가렸는데 당일 투표에서는 가리지 않았습니다. 모순입니다. 넷째, 개표 당일 개표 참관인들이 찍은 많은 동영상과 사진들은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정선거 명장면 20입니다. 다섯째, 4.15 부정선거 관련 소송 건수가 127건으로 지역선거 관련은 117건이고 10건은 비례대표 관련이라고 합니다. 역대 어느 선거에서보다 많은 건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선거 관련 소송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한다라는 공직선거법까지를 무시하고 현재 1년 반이 넘도록 결론이 난 곳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 선거에서는 제기된 소송들은 대부분 2, 3개월 안에 결론이 났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여섯째, 개표 당일에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이 팩트가 부족하다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로 몰아붙이던 사람들이 6.28 연수을, 8.23 양산을, 8.30 영등포 을에서 나온 무게가 다른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서로 붙어있는 투표지, 제멋대로 모양의 기포도장, 일장기 투표지, 신고같이 빳빳한 투표지 등등 법원이 재검표 과정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와야 그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혹시 부정선거를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작은 폭력이나 갑질에는 쉽게 공분하면서 나라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큰 부정에는 왜 이 둔감한지 참으로 동탄스럽습니다. 7번째, 대법원은 옹구 측이 제기한 감정 목표물을 대부분 기각했고 인천 연수을에서 촬영된 사진들도 삭제했다고 합니다. 민경욱 의원은 6.28 재검표 때 법원에서 사진을 찍을 테니 옹구 측은 사진을 찍을 필요가 없다고 해놓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사진을 삭제했다며 이것은 명백한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투표 재검표를 하면서 24시간 CCTV 촬영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사진 촬영조차 절대 안 된다고 했을까요? 무엇을 감추려고 사전투표소의 CCTV를 가렸을까요? 물론 8월 30일에 있은 영등포을 재검표의 경우에는 옹구 측의 강력한 항의로 박주현 변호사 혼자 사진 촬영하는 것은 허용했다고는 합니다. 8번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주요 언론지에서는 전혀 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등포을 재검표 같은 경우엔 새벽부터 방송 카메라들이 진을 치고 있어야 정상이 아닐까요? 그 정도로 국민들과 언론의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9번째,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재검표 과정에서 드러난 부정선거 증거에도 에이, 그 정도로는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옳은 말을 하시는 전 조국 장관이 한 말씀 하셨네요. 스마트폰으로 부정행위를 하다가 들켰는데 100문제 중 하나만 했으니 시험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곱씹어 볼 만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10번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유죄를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그가 도지사가 된 지 만 4년이 넘어서 말입니다. 도지사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결론적으로 만 4년이 넘도록 도지사직을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늦은 판단을 내린 법원은 책임이 없을까요? 그걸 방조한 야당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런데 4.15 총선이 부정선거로 판결이 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 6개월 안에 했어야 할 판결이 1년 반이 넘고 2년, 3년 후에 그 판결이 난다면 그 책임에서 법원이, 야당이, 그리고 우리 국민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4.15가 부정선거로 판결나면 부정투표로 당선된 180명의 국회의원들로 모든 법안들을 마음대로 통과시켜서 마음껏 국정을 농단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한단 말입니까? 11번째,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가 무너지고 안보가 무너지고 외교가 무너지고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면 4.15 부정선거가 자리 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뿌리를 바로 잘라내는 것이 우리나라가 앓고 있는 중병에서 우리나라를 살려낼 수 있는 근본 처방임이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2번째, 마지막으로 그동안 부정선거와 싸워오신 민경욱 전 의원과 박주현, 도태우, 김기수 변호사, 그리고 조슈아님, 공병호 박사님, 그리고 부정선거 규탄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답답한 마음에 조금은 민감할 수도 있는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는 쉽게 공분하면서도 나라 전체와 우리 민족 전체의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일에 대해서는 너무 태평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경각심을 가지자고 방송해 드렸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 밖으로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올 때까지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광명닥터 김기남TV의 김기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